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침체됐던 바이오 헬스 기업들의 IPO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IPO 시장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재심입 그리고 보로노이 공모청약 재개 이런 사안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최근 몇 달간 주식시장의 조정 여파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D&D 파마텍을 비롯해서 보로노이, 에이프릴 바이오 등 이른바 바이오에서 오래 기대됐던 대여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미승인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변화가 감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바이오 헬스 기업들 가운데 벤처캐피탈 업계와 IB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보로노이, D&D 파마텍,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루닛 등 5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D&D 파마텍은 미승인이 됐고 여기에서 또 에이프릴 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서 심사해서 일단 미승인이 됐는데 재심의를 청구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지난 3월 공모를 철회했던 보로노이는 어제와 오늘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이 지금 진행했으며 루닛은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번 달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바이오 업계는 그동안 얼어붙었던 그 IPO 시장에서 그 에이프릴 바이오와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샤페론 등을 통해서 다소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표로 추진 현황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보로노이 기관 수요 예측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게 업계 IPO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로노이는 지난 3월 제시했던 공모가보다 5만 원에서 6만 5천 원보다 30% 낮춘 4만 원에서 4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로노이는 국내 1호 유니콘 특례 상장인데 이 기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나왔던 기업 가운데서는 이 보로노이, 그다음에 마켓컬리는 지금 좀 잠시 미뤘고요. 유니콘 상장은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 후 5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한 곳의 평가기관에서만 A 등급을 받으면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만성 염증 질환 치료를 위한 TNF 알파 항체 치료제를 먹는 알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타겟인 립1에 대한 기술 수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내에 저희가 기술 수출 관련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적 선택적이고 뇌를 투과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해서 저희 쪽 한 4건 정도의 기술 이전 실적을 보고 그 미국 바이오팜 2군데 정도에서 저희 회사와 함께 그쪽에서 원하는 타겟, 항암 타겟을 가지고 서로 합의된 목적의 스펙의 화합물들을 개발될 경우에 기술 이전이 이제 자동으로 실시되는 어떤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공동 연구 개발 내지는 이제 옵션 딜이 지금 이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보로노이는 지난 2019년 하버드 대학 다나파버 암센터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 평가와 함께 현물 출자를 받으면서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다음 주 14일과 15일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결과가 향후 바이오 기업 IPO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재심의를 받으면서 부활한 그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약업계 1인 유한양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었고 지난해 10월 다국적 제약사인 룬드백의 최대 5,18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예비 심사에서 탈락할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임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 물질은 자가 면역 질환 한 개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면서 고배를 마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재심의에서 플랫폼 보유에 대해서 강력히 해명하면서 재심의를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로노이와 에이프릴 바이오 등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고 또 코스닥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루닛 그리고 지아이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의 그 코스닥 상장이 다소 주춤한 반면 루닛과 원텍 등 디지털 헬스나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들의 상장은 다소 좀 유연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인공지능 암 진단 솔루션 업체인 그 루닛은 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루닛은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1분기 실적은 해외 매출 5조로 전년 대비보다 매출액이 5배 이상 증가한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서범석 루닛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올해 상반기 내로 아마 제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변경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인허가는 2020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유럽 쪽으로는 좀 활발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좀 활발하게 좀 세팅을 하고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인 GI 이노베이션도 보로노이와 같은 유니콘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병건 그 GI 이노베이션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계약금, 업프론트라고 일명 업계에선 이야기합니다만은 2천억 원 전후를 수령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규모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사노피와 계약을 할 때 약 900억 원 정도 수령을 했는데 계약금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로 이렇게 입성을 하면서 코스닥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오벤처에서는 보로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유니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헬스 기업들 IPO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들 나오는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들어 그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심사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상 거의 포기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 결과를 봐야겠지만 보로노이의 상장이 나름대로 선방할 경우 그리고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뭐 이달 말 스펙 상장을 앞둔 원텍이라든지 에이프릴바이오, 누닛이 공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향후 뭐 바이오 헬스 기업에 대해서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